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일반에게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특구 지정 과정과 본부 설립 목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도 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만들어진 이유는 대덕 연구단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R&D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떤 R&D를 한 결과물이 결국 기업으로 가서 기업의 새로운 아이템, 어떤 딥테크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 팔려서 이제 그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대덕 중심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방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방의 산업단지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의 고민의 출발점에서 이제 그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그 대구 연구개발특구가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산업 기능을 가진 그 광주에서 정말 혁신 아이템을 만들고 그런 아이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많이 모르셨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연구개발특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본부의 주요 기능과 업무 그리고 특화 분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혁신 클러스터 정책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연구 기능과 어떤 연구소하고 이제 혁신 기업이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R&D를 하고 R&D 한 거를 가지고 사실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이 어떤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혁신 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사업화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기능들을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상호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사실 하나의 분야들만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의 R&D 분야만 아는 사람들만 커왔는데 실제 이제 좀 더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R&D 전문가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만나고 또한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법률, 어떤 제도적인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회계사라든지 또는 변리사들이 뭐 특허도 내주고 그리고 기업 분석도 해줌으로 인해 갖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의 정체성이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코디네이션하고 서로 연결해주고 혁신 제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데 광주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요? 사실 그 타 지역은 이제 대덕은 이제 연구 기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3개의 출연연이 있고 그런 출연연들 중심으로 딥테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나 이제 대구 특구에는 그런 그 연구소들이 있죠. 사실 애틀이 있고 전자기술연구원 있고 전남대 있고 조선대 있고 뭐 지스도 있지만 그런 기능은 다소 약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의 장점이 뭐냐면 결국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그 새로운 개발지가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타특구에 비해서 가장 빠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특구 지정 이후에 이제 여기 나노산단이라든지 이쪽 준공이 됐고 첨단 3지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국비 AI 융복합 단지가 지정이 돼서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장점이고 차별화하는 점이라면 새로운 개발지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함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새로운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출발할 수 있게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고 기업들이 여기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와서 뭐 어떤 생태계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실리콘밸리처럼 그쪽에 이제 연구 기능들, 지스트 같은 이런 그
고경력이라든지 실제 혁신을 연구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업과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고, 현재까지는 인프라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혁신 기능을 가진 어떤 연구자 또는 이제 혁신 기능을 가진 기업이 계속적으로 입주한다면 어느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뭐 AI 융합 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융합되는 어떤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학연 연계가 중요한데 광주 특구 본부만의 소통 협력 방안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통하고 협력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외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이걸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까가 좀 핵심이라고 저희 활동에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뭐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새로운 제품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원의 확보, 새로운 조직의 출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서로 고객과 협력을 하고 파트너에게 어떤 브랜드, 가격, 상품 등 이제 어떤 편익에 관한 새로운 가치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치 제공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면 경쟁사보다 좀 우월한 게 뭔지,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연구기관도 그렇고 그 자원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수요 매칭 플랫폼이라고 해갖고 직접 가서 기업을 인터뷰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 막연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또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지만 또는 연구자는 자기 연구뿐이 모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그걸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전국 또는 이제 광주에 있는 연구기관 중심으로 그 기술을 연결하고 그 기술을 연결해 준 거에 대해서 R&D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수행기관이라고 해갖고 컨설팅 기관을 활용을 해갖고 서로 이런 만남의 횟수, 충돌의 횟수를 많이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혁신 기업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 혁신 기업 중에서 또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게 저희 전략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 하던 사람만 하는 것들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어떤 연결하는 이런 시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취임하셨습니다. 그간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소통을 해서 저희가 이제 CEO를 만나고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혁신 기관 대기업도 연결하기도 해갖고 좀 일하는 방식을 좀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항상 동행을 해서 사실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 그간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 66건, 기업 매출액 350억 건 등을 좀 만들었긴 했는데, 근데 이 성과는 제가 만든 이제 본부장이 만든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만든 맥락의 성과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성과는 이제 그 과정에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혁신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연결하는 어떤 초강력 IR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의 소통 및 첨단 삼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장성군이라든지 광주시, 광산구, 북구가 모여갖고 공유하는, 지자체들은 이제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소통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 광산구, 장성군까지 걸쳐져 있고 또한 이 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이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회의를 모으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화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 스케일업, 아까 VC도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엑셀레이터하고 수도권에 이제 VC들이 만나는 이런 장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혁신의 경로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결과물들 중심으로 제가 애자일 형태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 거고,
그런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업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 90년대보다 좋아진 이유는 그 인구가 2차 배당을 사실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즉 양질의 인적 지원이 결국 커 나가면서 어떤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한 효과로 사실 우리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배당 효과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한 50대 말이 되는 이제 2000년도 말 또는 이제 MZ 세대가 한 30대가 되는 2000년대 그 안에 30년대 중반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도약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과학 기술이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판단 기준도 있을 거고, 뭐 기존 세대의 뭐 다양한 고정된 관념과 이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혁신 기반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창업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계속 육성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 산업단지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VIP한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쪽에서 인력 양성, 그 관련된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력을 양성하고 그 고구마 가치 사업을 하는 이제 팹리트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가끔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고,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이제 그 팹리트로 가기 위한 산업 생태계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어떤 패키징하는 어떤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작은 생태계부터 만들어짐으로 해갖고 그 인력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들, 이런 구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광주의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연구소와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집적화하는 데 특구본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유니콘 기업 배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광주는 유니콘 기업이 없죠.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자본만 투입되면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어떤 자본과 함께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엑셀레이터와 그다음에 수도권의 VC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좀 강화해야 되고 창업 기업의 역량을 끊임없이 끼워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거는 이제 그 혁신, 그러니까 딱 이 가능성이 보이고 전망성과 그다음에 좀 약간의 이제 기업 대표자의 역량이 보이는 기업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이쪽에 창업 엑셀레이트들 그다음에 이제 VC들과 연결을 해서 끊임없이 투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 VC를 연계하는 IR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 생태계를 끌어간다면 유니콘은 언젠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으신가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사실 기술 혁신 역량이 좀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마케팅 역량도 좀 확대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혁신 기술 역량을 늘려내려면 결국 연구기관하고 기업들이 계속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케팅 역량이 늘어나려고 하면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툴 그런 지원 기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호남권 출연연이 8개가 있는데 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각자 굉장히 많습니다. 에트리만 해도 17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뭐 장비 지원, 그다음에 뭐 컨설팅 지원, BM 지원도 하고 뭐 기술 인력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8개 출연연의 어떤 기업 지원 사업을 좀 매칭해서 이제 기업의 복합 수요죠. 여러 가지 수요 있는 것들을 출연연의 여러 기관들을 좀 매칭시켜서 한 번에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이제 코트라하고 좀 협력해서 지금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수요 조사, 그러니까 결국 수출 아이템이 있는 기업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좀 기업하고 인터뷰를 해서 정말 이제 그러한 이제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이어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문 무역 상사를 연결하는 형태로 연결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서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 그다음에 그 기술 역량 강화 이 두 가지 중심이 핵심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툴들이 잘 시스템화 된다면 중소기업 경쟁력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기 중 목표를 하나 꼽자면 어떤 걸까요? 제가 처음 와서 목표를 잡은 게 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디네이션을, 그러니까 산학용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코디네이션을 강화해서 사업화 촉진 R&D죠. 이제 R&D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아이템의 경로를 좀 변화시켜 보겠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투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결국 기업이 크게 초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초기 기업, 그다음에 한 매출액 한 50에서 100억 하는 기업들조차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그 새로운 그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상시 IR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온라인 장비를 좀 구축을 해갖고 지역의 엑셀레이터들 또 이제 수도권에 이제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KTB 네트워크죠. 그런 데하고 수존의 투자 여력이 있는 VC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서로 섞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런 형태의 그 IR을 미니 IR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운영하는 어떤 이제 VC들의 역량이 결국 이제 스타트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사람이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 출신의 그 VC들을 좀 모셔서 좀 수도권의 VC들과 지역에 있는 엑셀레이트들 그다음에 지역의 혁신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30개 목표로 추진해서 기업들을 끊임없이 좀 연결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향후 계획과 특구본부 올해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투자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1층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장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VC하고 지역 엑셀레이터 그다음에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출 아이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아이템을 지역에 보니까 한 광주 특구가 한 몇 개 기업이 한 1,5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업이 기술 기반 아이템을 만드는 기업인지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또한 이제 그 기술 기반 아이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수출 아이템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출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전문 무역 상사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이제 코트라랑 좀 계획된 것들이 이제 방위 산업 쪽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기술 혁신 그 매칭데이도 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어를 연결하는 사업이 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혁신 기업이 특구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호남권에 8개 출연연이 있는데 8개 출연인의 여러 기업 지원사는 각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갖고 복합적인 지원을
예를 들면 기업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애트리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시켜 갖고 이 기업이 기술 역량이 늘어나고 이 기술 역량이 늘어난 만큼 그게 R&D에 하는 정말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R&D를 해서 그런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